여기까지 하고요.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오늘의 제일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윤석열한테 일어날 일들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앞으로 한 달, 윤석열한테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윤석열은 앞으로 한 달 어떤 한 달을 살게 될까요? 윤석열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악의 한 달을 살게 될 겁니다.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간을 살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원래 이 사람이 성균관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2번 거의 3텀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 검사들이 1년 정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마련인데 윤갑근 검사는 3차장 검사, 이 3차장 자리를 무려 2년 반을 합니다. 3텀을 했다. 예. 1, 2, 3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3주기 정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그 시기가 좀 설거지를 해야 되는 사건이 많았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런 일을 했던 윤갑근 검사가 감옥에 갇히는 때가 있었어요. 구속을 한번 당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50억 여기 연루가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50억 클럽에 윤갑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무렵에 윤갑근 검사가 감옥에 한번 갔다 와요. 윤갑근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그 윤갑근이 윤석열을 변론하고 있답니다. 참. 아이러니죠?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참 찌질해요. 아무리 그렇지만 남자는 말이야 아무리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도 말이야 불화를 달고 있는 새끼가 지가 감옥에 쳐놓은 놈을 그놈한테 도움을 구걸한다고? 그놈한테 나 좀 도와줘. 그런단 말이야? 지금 같은 때 지가 지 손으로 감옥집에 쳐넣었던 윤갑근이 그 꽁무니에 숨는단 말이야? 참. 애도 웃기는 놈이야. 그죠? 아무튼 웃기는 놈 윤석열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겪게 될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참 추잡했습니다. 좀 남자답게 좀 행동을 하지. 좀 그렇게 평소에 가오 잡던 새끼가 어쩜 이렇게 가오 하나 없이 제가 제일 추잡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협상하자고 들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 경찰의 진입 과정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진입이 참 지지부진했죠. 오늘도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갑자기 진입에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 차벽을 넘고 첫 번째 차벽을 넘자마자 곧이어 두 번째 차벽을 넘어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세 번째 가더라고. 순식간에 푹푹푹푹 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 앞에까지 탁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협상하자. 협상! 그러면서 김홍이라고 윤갑근이가 관저 안으로 불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협상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자진 출석을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라. 출석해라. 철수해라 이거 아니야.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경찰이 꼼수죠. 꼼수.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 내가 스스로 출석을 하는 경우에 조사가 다 안 끝나도요. 나 기분 나빠서 조사 못 받겠어 하고 확 들고 나가버려도 돼. 내가 오라 그래서 이미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소환에 응해가지고 이미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냥 나가버려도 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통 검사나 뭐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가 다 끝나야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중간에 확 나가버려도 돼. 그때 못 가게 붙잡잖아요. 그럼 긴급 체포가 돼요. 긴급 체포는 요건에 안 맞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지가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가 조사받다 기분 나쁘면 확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지금 병력을 물리고 나가면은 내가 자진 출석할게. 이 말은 뭐다? 내가 기분 내킬 때 출석했다가 기분 내킬 때 나오겠다. 이 말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말을 어찌 믿느냐고. 경찰 병력을 모두 철수하면은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겠다. 그 말을 어찌 믿느냐고. 출석을 안 해서 잡으러 온 것이고 지난번에 한번 잡으러 왔는데 꽁꽁 숨어 있고 스크럼 짜고 막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병력 3,000명, 4,000명을 몰고 왔는데 철수하면은 내가 알아서 직접 내 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 말을 누가 믿노? 미친 새끼 아니야. 만약에 말입니다. 장용진이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 나 여기서 놓아주면 내가 내일 경찰서 내가 내 발로 찾아갈게. 어지간히 놔주겠다, 그지? 택도 아닌 소리를 해. 이걸 협상이라고 해요. 아니 이러면 참네. 이걸 협상이라고 하는 놈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찌질한 새끼. 미친 새끼죠. 더 웃기는 건 뭐야? 그 협상하는 중에 동영상을 찍었더라. 그리고 그 동영상을 틀죠. 내용이 뭡니까? 우리 법이 다 무너졌다는 둥.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가지고 왔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영장 심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조국 장관은 왜 감옥에 갔는데 윤석열 네 같은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이거는 무효야, 이거는 재판권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은 조국 장관은 더 할 말이 많거든. 진짜 할 말 많아요. 당장 정경심 교수 재판했던 그 엄상필이가 왜 어떻게 조국 대표 재판을 또 맡게 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재판,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재판할 자격이 없는 재판부가 재판을 했으면은 그 재판 무효네?
조국 유죄 판결한 그 재판 무효네? 그럼 조국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겠네. 그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검사라는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먹힌다는 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먹힌다는 거 다 압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겠지. 근데 요새는 말이야, 기자들도 지능이 많이 모자란 놈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거를 알아보려고도 안 해. 아무튼 그런 선동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었죠.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선동용 영상을 만들었다고.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고. 미친놈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인간이야? 진짜. 아이고. 아니, 나 같으면 차라리 동영상을 안 만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겠네.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네.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카메라들 다 몰릴 거 아니야. 그치? 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카메라들이 다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겠네. 왜 전두환이 옛날에 골목 성명인가 하는 거 할 때 차라리 그렇게 하겠네. 선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선동도 할 줄 모르는 새끼. 쪼잔하고 겁이 많으니까 그걸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유튜브나 찍은 거야. 현장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선동할 사람 같으면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대중들 앞에 쓰잖아.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고마 치아빠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윤석열 지도 좀 하지 와.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거지. 대중들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거야. 쪼는 거지. 대중들 앞에 선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도 설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떳떳할 수 있어야 돼. 개기일 수 있어야 돼. 정신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고 제압을 해야 되거든.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겨우 동영상이나 찍고 있었던 겁니다. 방구석 파이터인 거지. 방구석 파이터라 그럽니까? 방바닥 파이터라 그럽니까? 그런 짓 한 겁니다. 참 찌질하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은 보면은 엄청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대.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적 새끼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새끼가 법이 무너졌다? 너 따위가 법을 운운한단 말이야? 이 개새끼 아니야. 수사권이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니는 뭐 수사권이 있었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수사권 없는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시행령 살짝 바꿔가지고 수사권 다 있는 것처럼 설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도 그럼 다 수사권이 없네? 이 개새끼, 진짜. 싸다구로 후리뿔나가.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늘 했던 얘기가 하나 있죠.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 우리 그때 돈봉투 사건, 이 사건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사건 공수처에서 다뤄야 돼요. 공수처 사건이에요. 대북 송금 사건, 그 공수처 사건이에요. 검찰이 다루면 안 되는 사건이야. 오히려 검찰
검찰이야말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그 대북 송금 사건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거예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거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건 수사 시작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것도 수사권 없는데 한 거네? 근데 검사들은 지금 그런 얘기 합니까?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송영길 대표 사건이든 이재명 대표 사건이든 수사 검사가 뻔뻔스럽게 기소에도 참여하고 있잖아. 수사 검사는 기소에 참여하지 말라고 법에 딱 쓰여 있어요. 공소권 없는 기사야, 그 검사야. 근데 걔들이 왜 재판 들어오는데? 강백신이 왜 들어오는데? 강백신이는 수사 검사인데 왜 들어오는데? 그런 거예요. 지들이나 똑바로 하지 말이야. 그러면서 뭐 법이 무너졌다고 역적 새끼가 할 소리예요. 아유, 찌질한 새끼, 또라이 새끼. 이런 새끼를 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 찌질한 역적 새끼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금이 될 겁니다. 아, 찌질한 윤석열 없는 세상, 맑고 푸른 세상 아닙니까? 공기가 더 환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앞으로 48시간은 공기가 너무 깨끗할 거예요. 윤석열이 체포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이라고 합니다. 분단위는 뭐 잘 모르니까 일단 10시 반이라고 하고 48시간 뒤니까 17일 오전 10시 반까지 윤석열의 체포영장 기간, 체포시간, 구속 구금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대에 맞춰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까지 구속이 연장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구인장이 새로 발부가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구인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더하기 구인장. 그래서 이 구인장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은 추가로 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아마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가 된 바로 다음날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구속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를 빨리 끝내주는 것이 피고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18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겁니다.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19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역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열립니다. 18일, 19일 날짜 비워두십시오. 우리 서부지법 가가지고 한번 뒤집어야 합니다. 서부지법 가서 윤석열 잡으러 가야 합니다. 서부지법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 윤석열 잡으러 가야지 우리가. 그죠? 17일은 아니니까 18일, 19일 날 영장 실질 심사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겁니다. 꼭 우리 윤석열 잡으러 갑시다. 이번에 어제 그제 우리 한남동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덕분에 그 한남동에 와 계셨던 시민들이 좀 고전하셨습니다. 18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19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18일이 됐든 19일이 됐든 이날 우리 시민들 많이 모여 주십시오. 윤석열 잡으러 갑시다. 꼭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18일, 19일 영장실질심사랍니다. 담당 판사는 바뀔 걸로 보입니다. 이순영 판사나 신한미 판사, 이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 영장전담판사인데 이 두 사람이 체포영장 발부할 때 한 명씩 관여를 했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마성영 판사가 할 수도 있는데 마성영 판사는 윤석열 측에서 그 체포영장 그 실질심사, 체포영장에 대한 그 이의 신청을 넣죠. 그 이의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순영, 신한미, 마성영 이 세 사람은 일단 하기 어렵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아직까지 재판관이 되지 못하고 서부지법의 판사로, 부장판사로 지금 계신데 이분은 또 윤석열이가 싫어하겠지. 그래서 아마 이 4명을 제외한 다른 판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18일이 될지 19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서부지법으로 출동할 준비. 스탠바이. 네. 자, 이렇게 해서 18일, 1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떨어진다면 18일 밤 혹은 19일 새벽에 떨어질 겁니다. 영장에 대해서 판사가 심사숙고를 한다. 뭐 이런 티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영장실질심사는 최대한 길게 할 거예요. 오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루 내내 영장심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날 아침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구속, 철커덕. 그러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19일부터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형사소송법을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 70조가 있고요. 형사소송법 202조, 구속기간을 두 군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 구속기간은 2달입니다. 그렇지만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한 신급당 최대 6개월까지 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기간을 너무 이 피고인들을 너무 구속을 오래 시켜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치소 시설이 너무 많이 좀 그래서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구속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고 2달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석방을 해서 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70조에서 구속기간이 규정되는 것도 있고 202조에서 구속기간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203조에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또 10일, 구속기간의 연장은 검사의 구속기간만 10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 10일, 연장 10일 하면 30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의 경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속기간 10일에 연장 10일, 총 20일의 구속기간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1월 19일 날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때 2월 8일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구속기간, 구속을 당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합의를 보기를 이 10일을 검찰하고 공수처가 각각 나눠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6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일이 아니라 19일, 그래서 19일 날 그 영장 심사를 들어갔는데 이게 영장 심사가 빨리 결론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결론이 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2월 8일까지 연장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판사가 쉬 결론을 못 내릴 겁니다. 결론 내리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시간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심사숙고했다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을 다음 날 공개합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그랬죠. 36시간 걸렸잖아. 결론 내는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걸린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6일까지 구속기간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만 한 2월 8일까지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1월 16일, 이제 12시 지나서 1월 16일이 됐으니까 윤석열 앞으로 상당 기간 감옥에 갇혀 있겠다. 그죠? 자,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이제부터는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면은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2달은 연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소가 되는 날은 제 예상으로는 2월 7일, 8일 무렵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2달, 최대 6개월까지 윤석열은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 놀랍게도 아마 2월 초죠. 그 무렵에 아마 윤석열 탄핵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윤석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날 떡국을 서울구치소에서 잡숫게 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설날 연휴 직전까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거고요. 설날 연휴 끝난 뒤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수처 사건은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간다고 지가 박근혜 붙잡아 놓고 박근혜 놀려먹었던, 이명박 놀려먹던 바로 그 자리에 지가 서겠네. 아따 좋다. 그러면은 설날도 아마 중앙지검에서 보낼 수가 있겠네요. 떡국은 구치소에서 먹고 설날은 중앙지검에서 보내고, 후배들이 떡 좀 챙겨줄래나? 예. 자, 검찰 수사. 설날 연휴 직전까지는 공수처 수사, 그리고 설날 연휴 딱 그 무렵부터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피고인 신분으로,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잡혀가는 윤석열. 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지? 우리 사진 찍으러 갑시다. 서초경찰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누에 다리를 가야 되나? 사진 찍으러 가야 돼. 사진 찍으러. 가고 싶어. 예. 윤석열 수감번호 나왔어요. 875번으로. 아직까지 안 나왔을 텐데. 예. 자. 아무튼 윤석열이 이렇게 해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은 2월 초입니다. 빠르면 2월 6일에 끝날 거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늦게 마무리될 경우에는 2월 7일, 8일쯤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렵에 바로 헌법재판소 심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가 14일, 16일, 21일, 그리고 23일, 2월 4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변론기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 3회 정도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2, 3회 정도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2월 6일, 2월 9일, 2월 11일, 즉 2월 11일이 되면은 심리가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심리가 마무리되면은 한 2, 3주 정도 평일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월 말 3월 초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올 겁니다. 2월 11일이면은 대충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겠죠. 바로 그 무렵에 헌법재판소 심리가 마무리될 거고요. 이 무렵이 되면은 윤석열이 기소가 될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2월 초가 운명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초는 그때부터는 죽음의 시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3월 초가 되면은 윤석열 이 내란 사건의 첫 번째 심리가 열릴 때고 첫 번째 심리가 열리면서 동시에 탄핵 선고가 되는 거예요. 내년 2월과 3월, 올해 2월과 3월 윤석열로서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쪼잔해질 수 있는지,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아따 좋다.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죠? 예. 사형 나오면 좋겠다. 자, 한편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혹은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헌법재판소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지금 헌법재판소 갈 수 있나요? 아니 윤석열이 나 헌법재판소 가야 돼 풀어줘 하면은 풀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풀어준다고 헌법재판소 갈 거야? 딴 데 가겠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원할 수는 있어요.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수사 일정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 있는 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그럴수록 윤석열은 계속해서 헌재 출석하겠다면서 바득바득 우기겠죠. 출석하게 해달라고. 근데 뭐 윤석열이가 헌재 간다고 해서 딱히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 가서 헛소리 할 거야.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앉혀놔봐. 지가 막 그냥 헛소리만 하기 시작할 거야. 큰 소리 뻥뻥 치고 책상 팍팍 치면서 아니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거든. 그러면 솔직히 더 마이너스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내가 굳이 출석하고 싶다. 바득바득 우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탄핵심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적어도 1, 2회 정도는 윤석열이가 출석하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2월 초,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잡히는 기일, 이 무렵에는 아마 윤석열이 출석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는 가야, 2월에는 가야지 윤석열이 출석하게 될 겁니다. 와, 또 재밌는 장면을 보겠네. 헌재에서 재밌는 장면 보겠네. 자, 갑시다. 안국동으로. 네. 자, 일단 헌법재판소 출석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이 수사 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허용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 헌법재판소 출석하는 거, 이 변론기일 하고 자신의 이게 구속 상황하고요,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빠져나가려고 되게 할 겁니다. 실제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자기가 계속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놓고도 출석도 안 할 새끼가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출석을 한다고 해서 딱히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되느냐고요? 네, 그거는 제가 이 다음 순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